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사건은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우 전 수석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방조한 혐의가 이제 가장 먼저 앞에 나설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이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 사태라든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것을 본인의 지위인 민정수석으로서의 충실하게 하지 않았던 이게 직무유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세월호 수사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외압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마라 하나 뭐 이런 기소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회에서 할 때 위증한 혐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방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찰 문제도 있고 다른 어떤 간섭했던 부분도 있고 특별하게 이 세 가지 부분이 주역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징역 8년을 구형을 했는데 상당히 높은 구형이었어요. 상당히 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검찰이 의견 진술한 겁니다. 마지막 재판하면서 검찰이 논고를 하면서 8년을 구형했는데 주요 내용은 막강한 권한을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했고 감찰해야 되는 원래 업무를 외면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다 책임 있고 또 내가 아닌 부하들이 책임지고 중간에 자기는 투명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아마 검찰이 8년 구형한 것은 상당히 좀 괘씸하다 이렇게 본 걸로 보입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8년을 구형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어요. 이제 이 정치 보복이고 자신은 뭐 관리에 따라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 보복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말하자면 감찰의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수집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좀 과할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일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8년이나 구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 의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중수일과장일 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은 결국은 표적 수사가 아니냐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 정치 보복 프레임은 사실 이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좀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해서 8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8년 했다면 법원에서 뭐 8년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4년 이상으로 본다면 집행유예를 한다는 거는 3년을 해야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해달라는 뜻을 강력하게 표시한 거고 그걸 막는 방법은 1심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전 수석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2심, 3심에 가서 나오겠다. 그래서 벌써부터 최후 진술을 하면서 너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년이라는 구형량이 이제 과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말이죠. 원래 지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갖고 있는 혐의가 이제 직무유기, 또 그리고 이제 위증 뭐 이렇게 뭐 4가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적정한 형량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직무유기가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요죄라, 직권남용죄라든지 특별관찰법 위반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가장 지금서 별로 크진 않은데 법이 양형이 높은 게 위증이에요. 국가법상에 1년에서 10년 사이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장 중한죄에서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법정형은 1년에서 15년 사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양형 기준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직권남용죄 같은 게 중요한 거지 위증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검찰은 포인트라 위증에 맞춰서 1에서 15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이 8년형을 구형한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 8년을 구형한 거는 집행유예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고요. 또 검찰의 의견 진술은 검찰 자유입니다. 15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8년을 지금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5년까지 구형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자, 우 전 수석은 어쨌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들이 시작되죠.
예, 민간인에 대한 불법 수차를 문제, 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라든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명자 과학기술단체 협의회 의장 같은 형태의 공직자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주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이석수 출력감찰관에 대해서 본인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왔던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뭐 미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감찰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사찰한 부분이 지금 기소가 돼 갖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바로 재판을 받아서 결심 공판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는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나오지 않을까 막 추측이 되는데요. 나와서 다툼의 쟁점을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직권남용 이런 범죄 자체가 사실은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지금 크기 때문에 주장을 할 걸로 보이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이제 뭐 지금 8년 구형 받은 것도 크기 때문에 이거 뭐 하면 본인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똑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이제 별도로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그 합쳐져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성숙이 비슷하게 되면 병합도 가능한데요.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숙이 뭐 비슷한 재판의 어떤 진행 과정 진행 상황이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은 지금 결심까지 해버린 상태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시작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기엔 좀 어렵고요. 신급이 또 달라지면 또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두 개 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선고만 남았고요. 지금 사찰 부분, 이 부분은 시작하기 때문에 두 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의 어제 결심 공판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